안녕하세요. 해설갑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소폭 상승 마감을 하고 이제 코스닥이 약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해주는 흐름이고요. 요새 이제 밖에 나가 보면은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주말에 좀 비가 와가지고 좀 떨어지나 했는데 뭐 많이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봄이 온 만큼 좀 즐겁고 웃으시면서 좀 행복하게 좀 지내셨으면 하고요. 오늘 영상은 시황 방송 위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옵션 포지션을 좀 미리 좀 봐드리고 수요일에 전날 포지션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가 3120포인트 0.26% 상승 마감했고요. 이제 코스닥이 969포인트로 0.03%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은 뭐 강하게 방향을 좀 보여주기가 좀 그랬죠.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에 좀 선물 옵션 좀 파생 시장에서 개인이 좀 상방으로 좀 많이 잡았던 모습이었고, 부활절로 인해서 미국 그리고 유럽장이 다 휴장을 했어요. 전일 증시가 다 휴장을 했고, 오늘은 이제 중국도 휴장, 홍콩, 대만까지 휴장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뭐 한 방향으로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판에 이제 코스피는 상승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업종별로는 좀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강했죠. TSMC 이 반도체 기업이죠. 대만에 있는 파운드리 1등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2위죠. 여기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장비 뭐 전공정 후공정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영향으로 반도체 쪽이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수급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급을 보고 이따 옵션 포지션을 보면은 이게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수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양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었고요. 이제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양매도가 나오는 흐름이고 아무래도 이제 기관은 옵션 포지션 자체가 상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옵션 시장에서도 풋옵션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연기금이 좀 꽤 세게 오랜만에 좀 매도가 나왔어요. 2천억 정도. 역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손이 연기금이기 때문에 최근 모습 자체가 연기금이 매도가 좀 주춤하면은 시장이 좀 가볍게 좀 움직이고요. 연기금 매도가 지난번처럼 나오면은 좀 계속 매물 벽에 좀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주식 기금에 대해서 뭐 늘린다 이거는 선거 이후로 좀 옮겨놓은 상태고 회의를 연장시켜 놨죠. 주식이 오르면은 이제 16%대로 이제 줄인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줄었는데 시장이 최근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면 다시 주식 비중이 늘어납니다. 연기금이. 주가가 오르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게 되는 구조고요.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매도세가 주춤하고 다시 매수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연기금 매도세가 좀 멈추면 시장이 더 가볍게 좀 움직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 기술적 분석으로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으로 보면은 좀 어려우니까 이제 60분봉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넘어갔죠. 다 넘어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고점을 연결을 하면은 이 마지막 추세를 넘어갔어요. 여기서 돌파를 하고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난 고점이 여기였거든요. 이 구간. 이렇게 여기가 지난 고점이었죠. 전고점. 이 구간을 갭으로 여기 보시면은 갭 상승으로 좀 넘어갔잖아요. 갭 상승으로 넘어간 뒤에 지금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앞으로의 좀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추세선이 지지선의 역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추세선이 있고 여기서 지난 저점을 이으면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좀 만나죠.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뭐 조정이 나와도 이 구간은 괜찮겠죠. 그럼 양호한 그냥 조정이고 여기를 이제 이탈을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추세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은 지켜줘야 된다. 우리 시장이. 그리고 뭐 단번에 뭐 깨진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일봉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시장이 단기간에 좀 강세를 보이면은 뭐이 구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좀 쉬면은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가 있고 이런 그림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세선을 이탈을 시키지 않고 조정이 나오면은 뭐 눌림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상승에 따른 건강한 조정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추세를 깨버리면은 다시 흐름을 하락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근데 이 추세를 이탈을 시켜서 이렇게 가는 안은 좀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미 추세를 돌려서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시장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옵션 포지션으로 좀 설명을 여기에 맞춰서 좀 드릴게요. 시장이 뭐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포지션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포지션도 아닙니다. 지금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콜옵션이에요. 그리고 풋옵션. 옵션 포지션을 보면은 여기 외국인이죠. 외국인을 먼저 보면은 오늘 이제 마감이 422.5예요. 코스피 200이. 여기서 여기 지금 콜 옵션 매수가 들어가 있죠. 근데 여 위에는 매도가 가 있어요. 매도가 돼 있기 때문에 반반이에요. 지금 반반이죠. 올라가면은 이쪽에서 수익이 나겠지만 이쪽은 손실이 나는 구조고 여기 이제 풋옵션 쪽 봐도 풋옵션도 마찬가지예요. 뭐 크게 잡아놓은 게 없고 매수 있고 매도 있고 또 여기 매도 있고 여기 매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냥 상방 어느 정도 하방 어느 정도 요런 그냥 시장에 갇혀 놓는 그런 흐름 요 정도로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간 한번 볼게요. 기간을 보면은 여기 매도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풋옵션에는 매수가 들어가 있어요. 콜옵션은 매도고 풋옵션이 매수니까 하락 쪽을 잡고 있는 거죠. 하방 쪽으로. 그러니까 오늘 매도가 나오는 거죠. 시장이 뭐 크게 상승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관 쪽은 하락 쪽의 포지션이 더 치중해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한쪽으로 강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시장이 빠져도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외국인 기관 옵션 포지션을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콜옵션에 개인이 콜옵션을 많이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풋옵션 쪽에는 좀 매도가 있고 기관이랑 좀 반대죠. 개인이 좀 상방으로 포지션 자체를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뭐 급하게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그리고 뭐 만기일 전에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포지션상 다시 좀 내려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시장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옵션 포지션이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상하, 그냥 갇혀놓는 흐름, 뭐 큰 변동성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개인은 상방, 그리고 이제 기관이 하방, 이렇게 베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해외 시장 움직임 통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뭐 상승을 추가적으로 하면은 다시 만기일 가까워지면 좀 쉬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시장이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아까 그런 추세선 말씀을 드렸죠. 거기를 찍고 다시 좀 상승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만기일 전까지 이번 주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은 뭐 대형주 쪽에서는 순환매가 이제 돌겠죠.
뭐 다 같이 갈 수도 없고 뭐 크게 급등을 하기도 좀 그렇고 순환매가 좀 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면 중소형주가 한 번 더 좀 강할 수가 있어요. 오늘 뭐 반도체도 중소형주에 강했지만 오늘 OLED 섹터도 굉장히 강했어요. LG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OLED도 굉장히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중소형주가 뭐 추가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장이 단기간에 오른다 하면은 흥분하면 안 된다 아직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역시 아직도 그 관점은 좀 변하지 않았고 뭐 시장 추가 상승기에는 이때 뭐 주식을 많이 좀 매집을 했으니까 좀 따라가지 마시고 좀 보유 종목 보유 물량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시장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그때는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에는 4월은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거듭 좀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4월이 지금 왔고 시장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앞으로가 우린 또 중요하겠죠. 4월은 앞서 말씀드린 뭐 중반 정도까지는 좀 그렇게 시장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5월에 이제 공매도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장에. 그래서 이 전까지의 지금 시장 흐름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엔 이제 4월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좀 주시를 하고 뭐 수급 동향이라든지 특히 업종별, 뭐 종목별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주시를 하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스닥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좀 잘해야 쌍봉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잘하면은 이제 좀 쌍봉 정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이때 금리 추이와 뭐 경기 회복 지표, 뭐 고용 지표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3월에 시장 빠질 때 악재가 없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금리에 대해서는 국채죠.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반영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추가적으로 빼기에는 좀 힘든 구조였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립 서비스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 나스닥도 좀 상승을 하고 이미 뭐 다우나 이런 쪽은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금리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나스닥이 약한 이유가 금리 부분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이 대통령에 대한 정책의 변화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도 좀 연관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상승을 하면은 제가 왜 흥분하지 말아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때 가서 좀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아직도 좀 힘들고 뭐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뭐 더 부양책이 좀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그 부양책 자체가 지금은 증세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전이랑 다르죠. 이전에는 돈을 풀어서 돈을 찍어내서 경기 부양책을 써서 돈을 지급을 해줬다면 이번에 인프라 투자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그 부양책은 증세와 같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풀지 않고 그냥 증세를 하겠다 하면은 법인세가 늘어나는 거죠. 법인세를 이제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럼 기업에 대해서 수익이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걸 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머리 아프니까 차분차분 계속적으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시장이 뭐 상승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가면은 또 매스컴이나 각종 방송에서 흥분을 한다. 그래서 시장이 뭐 상승을 해도 흥분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더 지켜볼 게 많다. 작년과는 분명 다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서 풀어서 좀 말씀을 방송 통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은 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림을 이제 뭐 중기 틀이나 이렇게 잡아 드렸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서 이제 시장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